김용현도 임성근 구명 배후 등장. 공수처 수사 확대 불가피. 기사 제목이에요. 왜 지난번에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번 거론이 됐잖아요. 왜 난데없이 경호처장이고 안보실의 사람들하고 막 통화를 하고 뭐 국방부 장관인가요? 통화를 막 하고 한 흔적들이 나오면서 김용현이란 사람하고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천했던 사람이 김용현이고 그 사람이 육사 선배고 그리고 지금 그 멋쟁이 해병이라고 하는 게 또 해병대전 사령관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 출신들이 거의 거론되기도 하고 하여튼 뒤죽박죽 얽혀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새로운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김용현이 배우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멋쟁 해병들 중에 이제 공익 제보자 있잖아요. 그렇죠.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그 공익 제보자와 전직 경호처 간부 모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우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김 처장을 구명 배우로 언급한 근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 출신 경호처 간부 모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이고 네.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출신 등이 있었던 단체 대화방, 그 멋쟁 해병방이죠. 이 단체방은 멤버다라는 거고 이 모 씨는 경호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출신 그 모 씨인 거죠. 근데 경호처 그냥 출신이 아니라 고위직이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도 알았어요. 그 송 씨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인 거죠. 네. 또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과는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구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사의를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이 모 씨로부터 안부를 묻는 문자 등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앞서도 나온 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열흘 사이에 김 처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7차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김용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급에 실패해서 합참 작전본부장, 중장으로 전역한 뒤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래서 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경호처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된 그런 주장이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고 이 경호처 출신 모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떠도는 이야기를 사담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30분 안에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호처 쪽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 보면은 네. 한겨레는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전원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허위 날조 기사에 대한 책임은 한겨레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사가 얘기한 거를 보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맥락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호처 직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앞뒤 정황이 지금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말 그 공익제보자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우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각자가 의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공익제보자는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그 이종호라는 사람,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VIP를 언급했다는 거를 자기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통화 내용을 계속 녹취를 해왔던 거잖아. 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러면 VIP라고 얘기가 되는 게 누군지는 이 사람은 감을 이미 잡은 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처장이 배후에 있어라고 하는 언급을 그때 통화를 했을 때
그 경호처 고위직을 지낸 그 송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김용현 처장하고 VI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없어. 근데 어쨌든 뭐 요거를 네. 이 다른 이제 언론 등 기사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는데 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어제 쓴 기사에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송모 씨랑의 통화 내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통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익신고자 A 씨가 애초에 송모 씨한테 뭘 확인하려고 한 거냐면 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 단계에서 이종호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VIP로구나. 이걸 들었던 거잖아요. 이종호 씨한테. 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VIP가 하려고 했다는 거지? 라고 하니까 이종호 씨가 아 그렇지.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A 씨가 그 얘기를 이 송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대통령실이 보호하려고 한 것 같아요. 박정훈 전 단장이 참 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송모 씨가 대뜸 그 XX가 오버했지. 그러니까 박정훈이가 오버였지. 수사단장을 가리켜서 그 XX가 오버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야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니?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보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뭉치더니 올해 6월께 통화해서 이걸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야 이게 김용현이래 김용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송모 씨의 앞서에 박정훈 전 단장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박정훈이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게 김용현이 한 거래라고 올해 6월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맞춰보면은 오히려 송모 씨는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이 공익신고자 A 씨한테 뭔가 다른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송 씨가 로비 의혹의 실체를 숨기려 김 처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 로비에 나선 중심인물이 그와 평소 친분해 있던 송 씨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임성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송 씨가 있고 그리고 이종호가 있고 그리고 공익제보자가 있잖아요. 이종호하고 통화했던 공익제보자하고 이종호가 통화했던 내용에 VIP가 언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파문이 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씨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임성근 얘기를 전해 듣고 내가 VIP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호가. 그러니까 이종호가 중심이 돼서 이종호가 바로 VIP한테 얘기하는 통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당연히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됐던 김건희 여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호 이 사람 라인은 있는데 여기에 송 씨는 임성근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전직 경호처 고위 관계자 송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익제보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배우에 김용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라인이 움직였던 게 하나가 있고 전직 경호처 이 사람은 여기 VIP가 얘기했던 건 몰랐을까? 김용현 자기 경호처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을 테니까 경호처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한 게 아, 김용현이 힘을 썼나 봐. 김용현이가 얘기했나 봐.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걸 지금 공익제보자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라인이 두 개가 움직인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스토리가 웃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지금 이제 관가에 떠도는 소문을 내가 이제 옮긴 거다라고 지금 송모 씨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현 이제 처장이 육군 출신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해병대가 피해를 입게 돼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김용현 처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을 수가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이 구명과 관련돼서 네네. 어떤 역할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VIP 관련 논란에서 그 최종적으로 구명 로비를 들어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권력의 최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야. 그거 그렇죠. 말고는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공익제보자 A씨한테 이 송모 씨는 이 과정에 상당히 역할을 하거나 관여했거나 이 전모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모 씨가 공익제보자 A씨한테 배우는 김용현 처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꼬리 자르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꼬리 자르기 한다. 공익제보자 A씨한테 배우는 김용현 처장이야 라고 하는 언지를 줌으로써 이 VIP가 어디냐에 관련된 논의로부터 눈을 돌려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요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갖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통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질 대로 다 커진 상황에서 이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눈 거니까 만약에 꼬리 자르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김용윤에서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뭐 영부인을 통해서든 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 VIP가 경로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기 한 게 하나의 라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실행자는 김용현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잖아. 아니면은 영부인이 직접 움직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제일 잘 읽는 김용현이 내가 추천한 이종섭도 있고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제가 나서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직 뭐 어느 쪽이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둘 다일 수 있고 둘 다일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 처장은 대통령의 확실한 최측근이거든. 그건 그렇죠. 뭐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실 옮기자고 한 것도 김용현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대통령 뜻이 뭔지를 제일 잘 읽었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전직 경호처 고위직 직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이든 어쨌든 간에 VIP와 김용현 영부인이 어떻게든 얽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공수처가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이 대목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공수처가 지금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수처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려나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로비서를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VIP가 경로를 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가, 거기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이 부분을 공수처가 주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비서는 좀 떼고 VIP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 수사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한겨레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귀국 직후 국방부를 방문해서 차상병 사건 회수 이틀 뒤에 대책회의를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8월 4일 날, 그러니까 차상병 사건을 이첩한 거를 경북경찰청에서 돼가지고 온 지 이틀 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회의를 했다. 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전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해 8월 4일인데 그때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그때 국방부 청사 3층에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집무실과 그리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방,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집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청사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날 임기훈 전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처리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처분 등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이 한겨레에 얘기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당시 국방부에서 이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임기훈 전 비서관이
한 차례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고 이거 합니다. 말이야 밥이야 이게 뭐야? 다만 또 임기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한겨레에 대고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공수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한 거야. 이종섭이 꼭대기야. 결정해.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가 없어. 아니면 대통령 VIP 경로서, 그러니까 VIP 경로서라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아니 경로 자체도 없었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국방비서관이 왜 차상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방부까지 가가지고 회의를 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안보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당연히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